알레한드로와 마리나 영상 보면 뭔가 액션캠을 쓰긴 쓰는데 쪼맨해가지고 무슨 모델인지 보이지도 않고 댓글로 물어봐야겠다.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뭐 사야 돼요 생긴 건 비슷비슷해가지고 배터리가 너무 짧아 얘는 마이크가 별로야 이거는 발열이 심해가지고 연속 촬영이 안 된다 그러고 로그 촬영이 안 돼서 색 보정이 힘들어. 고민 많이 되죠? 솔직히 고민 많이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는 액션캠들의 장점들이 워낙에 다 모델마다 따로 있어서 내가 원하는 촬영 스타일, 내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구매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시점, 바로 지금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2가 나왔습니다. 단언컨대 다른 액션캠들은 구매를 고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진짜 진심 대박. 안녕하세요, 알레한드로입니다. 오늘은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2의 출시를 기념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구매해서 박스에서 열었을 때 어떤 세팅을 먼저 건드려야 되고 수중 촬영을 위해서는 어떤 세팅을 해야 되고 어떤 액세서리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저와 마리나의 하루를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2로 담아보려고 해요. 자, 우리 캡틴이 오네요. 마리아님 가시죠. 에이스 프로2를 처음에 딱 오픈해서 사용을 하면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조금 아쉬웠던 점 하나가 바로 해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화각이 엄청 넓어졌어요. 다른 액션 카메라 비교해서 에이스 프로 1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화각이 조금 좁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 셀카봉을 안 들고 제가 손에 쥐고 찍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물속에서는 화각이 매우 좁아져서 내가 요렇게 찍게 되면은 내 모습이 다 안 당기고 얼굴만 굉장히 크게 나온다는 점이 있었는데, 에이스 프로 1이랑 비교해서는 훨씬 넓어지고 다른 액션캠과 비교해서도 화각이 넓어졌습니다. 지금 저희는 메가뷰 세팅으로 찍고 있고요. 셀피 스틱 없이 카메라를 바로 손에 들고 찍는다 하더라도 이 정도 화각이 확보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게 일단은 딱 눈에 띄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올 9월 10월에만 태풍이 한 8개가 지나가고 지금도 여기 태풍이 근처에 하나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바람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 목소리 아마 예전 저희 영상보다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부는데도 불구하고 제 영상보다 목소리가 굉장히 선명하게 전달되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제 머리카락이 다 날리는 게 보이시죠? 자, 지금 다 날라갔어요, 머리카락이. 저희가 이걸 쭉 사용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 마이크가 굉장히 인상적이다. 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마이크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요건 실제로 다이빙 사이트 도착해서 물에 들어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아님 어디로 갈까요? 고민되는데. 오랜만에 챔프락. 챔프락은 아직 좀 파도가 세네. 일단 배를 돌려서 세아놈드라고프로 가려고 합니다. 맞바람을 맞으니까 바람이 좀 센데 일단 이쪽은 그래도 산이 바람을 막아주고 있어서 꽤 잔잔한 것 같아요. 이번 에이스 프로2 같은 경우에는 12m까지 방수가 지원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방수 하우징 없이 다이빙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때 가장 이제 주의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에 발매되면 요 마이크 캡이 윈드실드가 장착된 때로 나와요. 윈드실드 같은 경우에 안에 스폰지가 들어있어서 진짜 바람이 강한 상황, 뭐 스키를 탄다거나 아니면은 바이크를 타고 엄청 질주를 한다거나 그럴 때는 유용하고, 일반적으로 바람 부는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요 그냥 일반적인 마이크 캡으로 충분하더라고요. 이제 두 번째, 수중 모드라는 모드가 하나 새로 생겼어요. 근데 되도록이면 물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 수중 모드를 켜주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물 밖에서 수중 모드를 켠 채로 촬영을 하게 되면, 제가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흔들고 있거든요. 아마 요런 부분들이 저한테 포커스가 맞은 채로 배경이 좀 일렁일렁 하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지상에서는 수중 모드를 끄고 물속에서는 수중 모드를 켜주는 게 좋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고고.
재밌었다. 예스. 야, 와, 딱 우리 나온 한 40분 동안만 해가 쨍하고 지금 비구름 엄청 밀려오고 있어요. 이거 도망가자. 갑시다. 후. 저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또 비가 언제 쏟아질지 모르거든요. 여기 비가 쏟아지면 시끄러워가지고 촬영을 못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핵심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의 액션캠들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아쉬운 점들, 정말 오늘 최종 테스트를 끝내고 확인해보니 모든 게 해결되었습니다. 저랑 마리나 입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던 것은 로그 컬러 프로파일, 그 다음에 마이크였어요. 네, 일단 오늘 테스트해본 결과 로그 컬러 프로파일과 마이크 모두 완벽하게 지원을 하고 압도적인 성능으로 엄청나게 목소리를 잘 캐치한다는 거 발견해서 정말 만족스러웠고요. 방수 하우징 없이 카메라를 사용했을 때 보통 액션캠을 사용하면 물에 넣었다 빼는 순간 마이크 안쪽에 물이 고여가지고 물 먹은 소리가 들린다든지 목소리가 작게 들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신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도 없었습니다. 저희 그냥 계속 물에 넣었다 뺐다 편하게 사용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담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확실히 화각도 많이 넓어져가지고 이렇게 그냥 가볍게 카메라만 들고 찍는데 저랑 마리나까지 다 나오네요. 우! 렛츠고!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굉장히 반가웠던 것들, 저희가 그동안에 에이스 프로만 4대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배터리도 똑같이 4대 플러스 알파 한 6개 있죠, 우리 배터리가. 그 6개의 배터리 버릴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신형에 포함된 배터리가 조금 더 성능이 좋다고는 한데 예전에 사용하고 있던 배터리도 엑스트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죠. 대부분의 액션캠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서가 이미지를 한번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변의 배경색들이 확 변한다든지 이런 순간 화이트 밸런스가 툭 튀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프리다이빙을 하면서 바닷속에서 파란 배경에서 촬영을 하다가 수면으로 올라와서 빛이 점점 강해지고 수면으로 올라오는 순간 모든 게 새빨갛게 변하고 그 상태로 한 2초 정도 지속되는 경험 한 번씩 느껴보셨을 거예요. 이번 에이스 프로 2 같은 경우에 정말 놀랍게도 정도가 굉장히 약해졌어요. 인위적으로 빨간색이 가득한 화면을 더 이상 안 보셔도 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에게 있어서 가장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는 셀피 스틱 없이 촬영할 때 그냥 내가 카메라를 손에 들고 촬영을 하더라도 충분히 넓은 화각이 보장돼서 더 이상 얼굴만 크게 나온다든지 좁은 화각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없다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고 최소 촬영 거리도 줄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 다이빙 하실 때 접사 찍는다고 물고기들 가까이서 찍고 싶다고 카메라 들이댔을 때 오히려 포커스 나가고 제대로 안 찍히는 것 때문에 좀 속상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최소 촬영 거리도 짧아지고 화각은 오히려 넓어져서 셀카봉 없이 셀카를 찍더라도 충분히 내 모습과 내 주변의 모습을 담을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고 저희는 자주 쓰는 기능은 아닙니다만 이제 혼자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셀피 스틱 연결해서 혼자 촬영할 때 촬영 버튼 누르고 셀피 스틱 뽑아가지고 촬영을 하고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없앨 수 있는 제스처 기능도 여전히 탑재되어 있다는 거. 그냥 간단하게 카메라 앞에서 손 한번 흔들면 바로 촬영이 시작되고 사진도 촬영된다는 거, 요것도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여러분들이 에이스 프로 2를 구매하셨다 하고 박스에서 열었을 때 어떤 세팅들을 건드려야 될지 저희는 어떻게 하는지 요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영문으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영문이든 한국어 메뉴든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는데 별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가장 먼저 카메라를 켜게 되면은 튜토리얼을 마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드랍다운 메뉴를 내려서 세팅을 먼저 건드립니다.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퀵캡처예요. 로켓 모양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퀵캡처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꺼져 있을 때 셔터 버튼을 누름으로써 자연스럽게 카메라가 켜지고 자동으로 촬영이 되게 하는 배터리를 아낄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 퀵캡처 기능을 켜두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자물쇠는 화면 잠금 기능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중에서 연출을 할 때 카메라 촬영할 때 빙빙 돌기도 하고 덕다이빙 할 때 거꾸로 돌기도 하고 요럴 때 화면 잠금 기능이 켜져 있지가 않는다면
화면이 돌아가 버려서 원래 저희가 생각했던 연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켜두고 있어요. 요 자물쇠 표시에 불이 들어오면 켜지는 겁니다. 이러면 내가 카메라를 뒤집던 옆으로 하던 항상 영상은 동일하게 찍힙니다. 그 다음에 마스크랑 스노클 아이콘이 있죠? 요게 바로 수중 촬영 모드입니다. 이 수중 촬영 모드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서의 미세한 움직임과 요 가장자리 화면에 왜곡되는 부분을 잡아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꼭 안 켠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켠다면 더 좋은 화질의 영상을 얻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화면을 옆으로 넘기면 그 다음에 보이는 게 바둑판 무늬의 아이콘이 하나 보일 거예요. 이 바둑판 무늬 아이콘은 그리드인데요. 요걸 켜두면 내가 촬영을 할 때 화면상에 격자가 보이면서 구도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되니까 요것도 켜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드 오른쪽에 보면 마이크 그림이 있을 거예요. 이 마이크를 클릭해서 오디오 세팅에서 보이스 인핸스먼트로 맞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장면을 카메라로 담을 때가 많을 거예요. 일반적인 촬영에서는 항상 그냥 이 보이스 인핸스먼트로 세팅을 하고 촬영을 하기를 권해두시고요. 자동차나 바이크나 빠른 속도로 달리는 물체 혹은 내가 빠른 속도로 이동할 때 이때는 윈드 리덕션을 사용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일상적인 상황 내에서는 보이스 인핸스먼트가 가장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설정을 들어가시면 이미지 세팅이라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이미지 세팅을 눌러주면 마지막에 있는 비트레이트가 스탠다드에서 하이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밖에 사소하지만 저희가 항상 신경 쓰는 세팅은 설정 안에 들어가 보면은 설정 일반이 있고 여기에 프롬프트 사운드, 카메라를 끄고 켜고 촬영을 할 때 있어서의 삑삑삑삑 거리는 소리를 아예 끄거나 로우로 맞춰두고 있습니다. 이거 소리가 크면 물고기가 이 소리에 놀라서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소리를 최소한으로 잡고 있고요. 진동은 꺼두고 있고요. 화면 자동 꺼짐과 카메라 자동 꺼짐은 항상 꺼두고 있습니다. 뭐 요거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조금 찍고 있으면은 화면이 꺼져버리거나 조금 들고 있으면은 카메라가 꺼져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오히려 촬영을 하는데 방해받는 일이 많이 생겨서 항상 꺼두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배터리 아끼는데 도움이 안 되진 않을 텐데 이걸 켜둔다고 해서 배터리를 그렇게 아낄 수 있지도 않아요. 그냥 한 번 더 신경 써서 카메라를 쳐다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영어로 Touch to Active when Off인데요. 이거는 카메라가 꺼져 있을 때 화면을 건드림으로써 카메라를 켤 수 있는 기능이에요. 다만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물에 닿았을 때, 여러분들 여행 가느라고 카메라 가방에 넣었을 때, 가방 뒤적뒤적 거렸을 때 카메라 자동으로 켜져가지고 정작 필요할 때는 아예 못 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은 조금 주의하시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저랑 마리나 같은 경우에는 항상 꺼두고 있습니다. 요것도 신경 쓰시면 좋아요. 이 정도면 기본적으로 설정해서 건드릴 건 다 건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면 좋은 기능이 화면 오른쪽 불을 스와이프하면 본격적인 이미지 세팅 화면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세모 그림의 샤프니스예요. 이 샤프니스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샤프니스가 높아지면 이미지가 좀 선명해 보인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파란 바닷속에서 촬영을 할 때 가끔 그 선명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좀 카메라가 인위적으로 건드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샤프니스를 항상 로우로 낮추길 권해드리고요. 별도의 색 보정을 하시는 성향이라면 여기에서 바로 새로 추가된 아이로그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 M자 바로 아래에 있는 표시인데요. 요거 눌러주시면 로그를 켜거나 끌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저희는 물 밖에서는 이 아이로그를 켜둔 채로 촬영을 해서 색 보정의 폭을 좀 넓히는 편이고요. 물 속에서는 로그를 꺼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카메라 자체의 색감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물속에서는 로그 촬영을 안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촬영하다 보니까 다시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아마 요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와 이 주변 빗소리 때문에 제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중요한 이야기 다 여러분들께 전달한 것 같고요. 또 저희는 앞으로 계속 이 에이스 프로2 활용하면서 좋은 활용 방안 있으면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여기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Who